정부는 이번 추석 밥상을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재명 수사에도 공을 들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과 딸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 밥상은 김건희 여사로 온통 채워질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아직 소환도 한 번 안 됐는데 지금 이제 항소심 판결이 난 거예요. 네. 권오수 회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손 씨의 경우에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추가로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기소된 전주 중에 핵심이 손모 씨였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약식 기소였거든요. 이 손모 씨가 주가 조작 공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왜냐하면 이익 본 게 커요. 공범은 아니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판사가 공범을 입증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방조, 그러니까 이거 돈이 벌릴 것 같은데 그래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빌려준 거 아니냐, 방조한 거 아니냐, 요건데 그거를 판사가 추가하는 게 어떠냐고 검찰에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왜 크리티컬하냐면 대통령실에서는 손모 씨가 무죄인 걸 보고 봐라 전주는 무죄 아니냐, 네. 고로 김건희 씨도 무죄다 이런 논리를 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주 손모 씨가 유죄면 그럼 김건희 씨도 유죄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런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전주 손모 씨가 결국 추가됐어요. 예, 공소장 변경 통해 가지고 이 혐의가 추가돼서 이번에 유죄가 난 겁니다. 그런데 손모 씨가 방조죄로 처벌받으면 김건희 씨는 방조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개입의 정도가 손모 씨하고 비교가 안 된단 말이죠. 네. 1차, 2차 모두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전주고 돈만 빌려준 게 아니라 통정매매 12시에 만나요. 12시 송을 탄생하게 만든 그 블랙펄 이사가 통정매매 문자 주고받고 그 주문을 김건희 씨가 직접 전화로 했다.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법정에서 검사가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수익이 23억에 달했다고 검찰 보고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검찰 보고서에 네. 나왔단 말이에요. 손모 씨가 방조죄면 김건희 씨는 무조건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세간의 평가인데, 그러면 검찰이 한 번도 소환조차 안 한, 검찰총장 시절부터 따지면 4년 동안 소환조차 안 했던 공범들은 이제 곧 있으면 확정돼요, 형이. 근데 소환조차 안 했는데 기소를 할까? 못하면 개검. 이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주 손 씨에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금을 동원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서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의 의혹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쵸. 네. 근데 대통령 부인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관여했단 말이죠. 통정매매, 최소한 한 건의 통정매매에 직접 관여한 것은 12시송이 탄생하게 한 검사가 말했던 그 거래에 등장한단 말이죠. 직접 전화로 주문했다고 했으니까 그 통정거래. 자, 기소 못하면 개검. 개검입니다. 못하면. 근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진작에 소환돼야 했겠지만 미루다 이제 하긴 하려나? 검찰이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과연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이걸 진압하지 않을까? 봐줄까? 검찰은 할까? 못하면 개검. 앞으로 이거 계속 등장할 수 있는데 못하면 개검입니다. 지금도 개검 소리를 듣지만 개검 확정. 감사원에서 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 관련해서 감사 결과를 내놨어요. 네. 이거 사실 몇 개월 내에 나왔어야 할 게
6번인가 7번 연기되고 나서 네, 7번 연기가 네. 된 거의 2년 걸렸는데 네. 나오긴 나왔어요 드디어. 네. 자 주요 내용이 뭡니까? 네, 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 다수의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고 또 수차례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가 공사를 주도했던 관저 같은 경우에는 공사의 내역을 반영하는 도면의 제출도 없이 준공 처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이 계약의 이행 여부와 계약서 설계서 따라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무시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니까 하나는 방탄찬 공사하는데 경호처 간부가 이 브로커하고 짜고 업체하고 짜고 견적을 부풀려 가지고 살짝 부풀리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리를 20억짜리를 만들었어.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1억 3천만 원에 불과한 방탄 창틀을 17억 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전체가 4억 들어가는데 20억 견적을 내고 총 한 16억 가까이를 꿀꺽했어요. 예. 야, 근데 경호처 간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자격 업체들한테 하도급을 주고 준공조사 말씀하신 대로 조정하고 준공조사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허위 공문서죠. 그리고 나중에 계약서 만들고 다 공사하고 나서. 네. 근데 그 업체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코보나 콘텐츠 후원 업체 21g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21g의 면허로는 할 수 없는 공사를 했다. 이렇게 막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는데 핵심은 그럼 21g을 누가 추천했어? 무면허인데? 자격이 없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이게 핵심이에요. 경호처 간부는 뭘 믿고 사업자를 20억짜리를 둔갑시켰는가? 면허 없는 21g은 누가 추천했길래 공사부터 하고 계약서를 나중에 쓰고 그리고 준공검사 하지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는가? 이 간이 배 밖에 나왔단 말이죠. 대통령실과 관저 가장 엄격하게 해야 할 곳인데 이런 짓을 했어. 이거 간이 배 밖에 나왔지 이게. 누굴 믿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감사원은 그 누구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왔죠. 네. 추천을 누가 했는지 물어봤는데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적은 없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수사의 영역인데 자. 그 말씀하신 방탄유리 시공했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 간부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감사원이 물론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점도 없지 않으나 이 윤석열 정권 하라는 걸 감안하면 할 만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 수사하면은 요 지시한 사람 감옥 갑니다. 무자격자에게 절차에 어긋나도록 공사를 진행하게 만들었고 공사가 액수가 5억 이상이기 때문에 특가법 대상이고 특가법 대상이 되면은 중형이에요. 이렇게 지시한 사람이 이게 공범으로 중형 내려질 수 있는 누가 지시했을까? 누가 추천했을까? 21g을 누가 추천했을까? 도이치모터스 하고는 별개로 코바나 콘텐츠 후원업체하고 네.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남았어요. 예. 대통령 부인이 방송에 나오는 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지난번에 마포대교 순찰도 하고요. 순찰도 하시고 이렇게 사진 보면은 이렇게 손으로 지시하는 사진들을 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대통령실에도 그 지시하는 사진들을 여러 장 올려놨더라고요. 예. 경찰한테 지시하시는 거죠. 지도 편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말들이 아주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 대통령실의 반응이 뭡니까?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꾸준히 할 것이다. 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사의 행보를 정쟁으로 삼지 말래요. 저는 대통령 부인을 대통령도 말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부의원이 아무래도 부인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주변에서 대통령 부인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조언도 하긴 했을 텐데
근데 그냥 꾸준히 하겠다고 발표하잖아요. 진정성을 봐달라. 왜? 제가 말했잖아요. 왜? 출마하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요. 게다가 최근에 공천 개입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도이치모터스 판결 나죠. 관저 이전에서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다고 감사원이 굳이 밝히잖아요. 게다가 텔레그램 혹은 녹취가 나오지 않을까?